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여정이 왜 대남 총책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제 발표한 담화 때문에 이 청와대와 통일부가 한마디로 난리통이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김여정이 대남 총책을 맡는다고 북한이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네, 그동안 그 당 제1부부장이라고만 해서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두고 뭐 선전 선동 분야 아니면 뭐 조직 지도 분야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직접 대남 사업 총괄이라고 정리를 해준 겁니다. 예. 근데 원래 대남 총책은 이제 통일전선 부장의 역할이었는데 예. 이제 과거에 김영철이 맡았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대남 사업을 김여정이 앞으로 이제 지휘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일단 김영철에 이어서 지난해부터 장금철이 통전부장을 맡고 있는데 그 최근 들어선 주목할 만한 공개 행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대남 성명을 통전부가 낸 걸로 보면 여전히 대남 업무를 맡고 있다고 봐야겠죠. 통전부는 대남 공작과 협상을 총괄하는데 225국으로 불렸던 문화교류국도 현재 통전부 산하에 있고요. 인물 포섭이나 조직 침투와 같은 공작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김여정이 통일전선부를 맡는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북한이 백두혈통인 이제 김여정을 대남 총책이라고 공개한 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김여정을 앞세워서 남북 관계에 어떤 주도권을 쥐겠다 뭐 이런 의도로 읽어봐도 될까요? 네, 누구보다도 그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이른바 백두혈통이 상대를 하는 거니까 남측도 그에 걸맞게 대응하라 뭐 이런 일종의 압박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제 김여정 담화 이후에 청와대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마디로 난리통이었는데 메시지가 김여정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뭐 김여정이 한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조율하면서 일각에서는 뭐 평화의 비둘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그제 나온 이제 담화를 보면 상당히 원색적인 말들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김여정이 좀 거칠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에게 뭐 스타가 됐다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예. 우리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남쪽에서 아주 스타가 팬클럽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3대 세습 독재 국가이고 전 세계 이제 최빈국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너무 개인적인 관계로 친소 관계로 어떤 김여정을 평가하는 것 이게 어떻게 나중에 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김여정이 왜 대남 총책의 느낌표는요. 싸움 따게 된 비둘기로 하겠습니다. 예, 뭐 남북 이 화해하고 교류하면서 평화롭게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대명제에는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핵을 포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있고 김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남쪽을 이용한다. 뭐 이거에 우리가 맞장구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개원하자마자 공황장애로 하겠습니다. 예, 뭐 이탄희 판사 이제 의원 신분이 됐는데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처음 폭로한 당사자인데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요. 예. 그 SNS에 고백이란 제목으로 글을 남겼는데요. 2017년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 공황 증상이 시작됐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회복했지만 지난 3월 재발해서 당선 이후까지 극도의 불안이 지속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뭐 막 당선돼서 이제 개원이 돼서 이제 국회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많을 텐데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소위 사법농단 이 폭로 이걸 이제 함께 한 사람이 이수진 의원인데 당시 판사였고요. 근데 이제 법정에서 능력 문제로 이제 전보 조치됐다 이런 증언 때문에 본인이 이제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표현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판사를 탄핵하겠다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탄희 의원은 어떤 입장이 있는 건가요? 먼저 이수진 의원의 최근 인터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탄희 판사가 블랙리스트 리스트를 봤다는 건지 아니면 있다고 들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탄희 의원이 이 부분에 나서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저도 제가 검찰에 가서 제가 인사 피해자라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 명단에 이제 자기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이수진 의원의 주장인데 이제 이탄희 판사는 어떤 그 리스트를 봤을 수도 있고 뭐 내용을 좀 알 수도 있고 이런데 명확하게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좀 답답한 모양인데 이수진 의원은
사법농단 당사자들의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이 과거 작성한 자료나 진술서에 따르면 이수진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중간 역할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의 학술대회 취소를 종용했다는 전언도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개원하자마자 공황장애의 느낌표는 속 시원히 말해보세요로 하겠습니다. 사실 판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최종 심판자의 자리인데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렇게 느낌표를 넣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수진 의원의 경우를 보면 본인이 이제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또 국회의원까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의 진실이 명확하게 가려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